한 20분 정도 뛰는 르브론은 여전히 한 이대로라면 한 4, 5년 정도를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40살인데 올림픽에서 4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작년에 이제 제 지인이 가서 취미 삼아서 그냥 좀 걸었는데 보스턴이 우승하는 바람에 그걸로 영국을 여행 갔다 왔다고. 그 정도로 약간 보스턴이 예상 외에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이 더 생겼잖아요. 플레인 토너먼트. 저는 골든스테이트는 플인 딱이다. 저는 플레인 토너먼트가 딱이야. 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이고요.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네, 지난 KBL 편에 이어서 오늘은 NBA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지난번에도 모셨었죠. 농구 칼럼니스트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님이신 손대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농구는 또 손대범 해설위원님이시죠. 그렇죠. 저는 청담동이 이렇게 좋은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볼 때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NBA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새 뭐 다양한 트레이드 썰도 있고 일단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리하는데 아마 이적설만 나눠도 한 두세 시간 채우지 않을까 정도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고 네, 그로 인한 판도 변화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조현일 위원님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은 업로드 주기가 점점 빨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NBA는 비시즌이 더 재밌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면 뭐 트레이드도 가능하고 또 연장계약도 맺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독하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 혼자서 28개를 올렸어요. 28개요? 자고 일어나면 소식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나오고 저녁 먹다가 찍으러 가고 진짜 그만큼 NBA의 비시즌 소식이 너무 방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거리가 정말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24-25 시즌 NBA 개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리올림픽 이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되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그 결승전 때는 사실 저는 KBS에서 또 조현일 위원 SBS에서 결승을 중계했었는데 맞아요. 저는 소리만 지르다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순간에 스테픈 커리가 보여준 3점 슛 퍼레이드는 아마 농구를 모르는 분들이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활약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커리, 듀란트, 르브론이 전부 다 1980년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처럼 좀 같은 세대라든지 80년대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더 감정을 이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저에게 막 말을 걸 만큼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농구 대표팀이 보여줬던 그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르브론은 그래도 르브론이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NBA에서만큼이나 뭐 35분, 40분을 뛸 필요가 없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뛰는 르브론은 여전히 한 이대로라면 한 4, 5년 정도를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40살인데 진짜 올림픽에서 45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세월을 거꾸로 가는 선수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NBA는 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ESPN에서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제 각 부문별 팀 선수들 배당률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여지없이 보스턴이 파이널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여름 동안에 라스베가스 가시면은 이제 호텔에서 이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요. 다음 시즌 우승팀 누가 될 것 같냐 해서 일정 금액을 베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 지인이 가서 취미 삼아서 그냥 좀 걸었는데 보스턴이 우승하는 바람에 그걸로 영국을 여행 갔다 왔다고. 그 정도로 약간 보스턴이 예상 외에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디펜딩 챔피언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작년에도 덴버가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올해 고꾸라졌듯이 보스턴도 사실 올 시즌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존 핵심 멤버들이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쌓였고 그런 만큼 올 시즌에 또 유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많은 사실입니다. 보스턴이 작년에 우승을 했고 또 제일런 브라운이 파이널 MVP를 받았는데 제가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막으로 이렇게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릴 때 제이슨 테이텀을 픽할 때 저는 제일런 브라운을 맞췄습니다. 자막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보스턴이 보통은 우승하고 나면 선수들 몸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샐러리 캡이 막히게 되고 팀 연봉이 굉장히 뭐 혈관이 터져 나갈 듯이 선수를 못 잡게 되는데 보스턴은 아마 NBA 역사상 전년도 우승팀 가운데 가장 연속성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맞이한 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보스턴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고 실제로도 전력은 보스턴이 압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팀은 이제 골든 스테이트.
입니다. 탐슨을 내보냈죠. 클레이 탐슨 없는 골든 스테이트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네. 커리와 탐슨은 늘 이제 실과 바늘처럼 오랜 세월 함께 해왔고 또 같은 많은 영광을 이뤄냈는데 그런 탐슨을 이제 댈러스로 보내버리고 이제 커리 혼자 이제 팀을 이끌게 됐단 말이죠. 뭐 대체할 선수로 버디 힐드라는 선수가 뭐 좋은 슈팅 능력 가진 선수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 3점슛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실 좀 공백이 많이 안 느껴질 것 같지만 이 탐슨이 뭐 외곽슛만 던지는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어색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전히 이제 쿠민가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과의 조합도 그렇고 좀 불안한 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도 우승보다는 이 40승대에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전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이 더 생겼잖아요. 플레인 토너먼트. 저는 골든스테이트는 딱 플인 딱이다. 네. 저는 플레인 토너먼트가 딱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든스테이트 팬들이 많은데 확실히 유튜브 네. 재질이 되셨네요. 플인 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리가 또 연장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돈도 엄청 받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거는 네. 이제 커리 시대를 마지막까지 성적과 관계없이 골든스테이트가 끝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그런 좀 낭만적인 선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아빠와 아들이 한 팀에 있는 NBA 최초의 사례가 될 듯한데요. 이제 르브론과 브로니가 뛰고 있는 LA 레이커스 어떨까요? 제가 레이커스 팬이긴 한데 날대버입니다. 정말- 날대버. 아, LAL. 날대버. 네, 레이커스 팬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오. 생각하거든요. 레이커스를. 네. 네. 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뛴다. 역사적인 거고 네. 분명히 이제 조현일 위원의 조코피 TV에서 분명히 이걸 다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영광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반면에 좀 부끄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브로니 제임스 선수의 기량 자체만 보면은 사실 55순위에 뽑혔다고 해도 NBA 뛸 만한 실력은 아닌 거는 좀 판명이 됐거든요. 심지어 지난 서머리그를 보고 왔던 KBL 모 감독, 모 코치들도 외국 선수로도 못 쓸 것 같다라는 말할 정도로 평가가 좀 박혔어요. 실제로 기량도 약간 미달이었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빠와 아들이 함께 뛰고 그렇죠. 그것이 특히나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다. 이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진 기자가 몰릴 것이고 그 장면만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수백만 회 조회가 될 그렇죠. 그런 장면이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부상자도 지금 많아요. 뭐 제라드 밴더빌트나 또 게이브 빈센트도 마찬가지고 또 크리스천 우드도 지금 골골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부터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레이커스가 몇 번에 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부위에 결국 시즌 개막이 다 돼가서 또 수술을 결정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은 결국 그 팀 의료진의 무능함을 다 잘라야 돼요.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이 몇 진짜 년 큰일 났네요. 이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이건 실력이지 그렇죠.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글쎄요 미국 의료계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레이커스의 성적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언론이 ESPN이거든요. 클리퍼스와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 대비 가장 큰 폭의 성적 하락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보도가 나왔고 악성 레이커스 팬분들은 뭐 그런 ESPN 같은 것을 이제 보이콧하겠죠. 아닙니다. 저는 더 아래로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이커스를요? 네, 왜냐면은 부상자가 워낙 많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다른 팀 명단을 살펴보다가 네. 뭐 세크라멘토의 말링 몽크 뭐 이번에 또 칼데포프. 네, 칼데포프 이 선수 보면서 제가 이 선수들 레이커스 뛸 때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야, 3점슛 줘도 못 먹냐 이러면서 했는데 다들 다른 팀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레이커스의 무능함이 좀 약간 아쉬운데 뭐 마음으로는 응원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약간 35승에서 한 39승 정도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밖에 지금 엄청 많이 트레이드 썰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팀 외에 좀 주목해야 하는 팀이 있을까요? 저는 마이애미 히트. 네, 아. 마이애미 히트의 회장이 이제 팬 나일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트레이드의 귀재예요. 그리고 나이 든 선수를 아주 매몰차게 내보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전에 드웨인 웨이드도 나이 들었다고 연장 계약 안 맺고 그 웨이드가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원클럽맨인데 팀을 떠났었거든요. 지금 이제 화해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지미 버틀러라는 1989년생 선수. 이 선수가 30살 중반이고 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연장 계약 제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버틀러를 그냥 걸어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버틀러를 트레이드 매물로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받아오는 그런 지금 썰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팀이 지금 골든스테이트예요.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와 나이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 계산을 깔끔하게 할 수 있죠. 은퇴 시점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를 갈 수도 있다는 루머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현지 기자들도 9월에 이슈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레이드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그 소스를 받아서 제가 제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면서 네. 네. 혹시 덴버는 뭐 없나요? 덴버는 웨스트브룩을 데려왔고 또 아. 다리오 샤리치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뛰었던 선수를 데려왔는데 지금 덴버 너게츠는 본인들이 직접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후한 돈을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는 당연히 리그 네, 최고의 선수고 저말 머레이, 그다음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네. 약간의 오버페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샐러리 캡이 꽉 차버렸고 지금 2년 연속 주력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슈는 이제 곧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에런 고든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연장 계약을 맺을지가 관건이죠. 트레이드를 지금 하기에는 뭐 너무 꽉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순혈주의의 대표적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팀은 반드시 챙겨줄게. 예, 이런 팀이 바로 또 덴버 네, 너게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벤치에서 묵묵하게 활용했던 선수들이 약간 좀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겠네요. 큰 돈을 받으면 나가게 되는 건데 이 웨스트브룩이 이제 약간 저가에 왔단 말이죠.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선수가 덴버에서 제한된 역할을 맡으면서까지 잘 할 수 있을지. 여기 덴버 같은 경우는 이 요키치가 압도적으로 공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 그쵸. 머레이 선수가 또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웨스트브룩이 여기서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싼 세대로 온 건가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은 전성기에서 확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싸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수. 아, 하지만 이제 살짝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덴버 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어, 레이커스에서 뛰었을 때 네, 지난 시즌 손대웅 위원의 별로였잖아요. 성격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계속 한방 웃음을 지으시면서 보냈다 뭐 네. 약간. 제가 이적했을 때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LA까지 갔어요. 코로나 시국에. 갔는데 4연패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제가 딱 한국 오니까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정말로 그때 갔을 때 LA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려가지고 제가 신문을 캡처해가지고 사고 오기도 하고 캡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찢었죠. 저는. 정말로 아쉬웠던 시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의 각 지구별 우승팀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보스턴 셀틱스 아, 네, 그리고 같은 디비전에 있는 필라델피아 네, 폴 조지를 데려왔고 또 타이리시 맥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바이스 해리스 같은 악성 계약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다치지만 않는다면 필라델피아가 좋은 성적 거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위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빅맨 포지션을 보강을 했고요. 또 알렉스 카루소라는 레이커스 출신의 아주 훌륭한 수비수를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의 한 팀은 저는 미네소타. 네, 댈러스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미네소타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좋은 팀이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또 분명히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OKC와 미네소타로 가겠습니다. 조현일 씨 정말 약간 좀 산수적인 게 뭐 좋은 센터 데리고 왔다고 리바운드 좋아지면 다 데리고 오겠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작년 시즌에 리바운드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뭐 큰 애 하나 데리고 왔다고 리바운드가 5개, 6개 는다. 이거는 산수적인 거고. 네, 좀 안타까운 1차원적이다. 네, 약간 1차원적이다. 방송 중에 사태를 네, 하신 거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좀 삭제해 주시죠. 네. 저는 서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한 팀은 똑같습니다. 미네소타. 네, 지난 시즌에도 대성장을 이뤄냈고 아마 차츰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한 팀 전 댈러스를 생각하는 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카이리 어빙과 돈치치가 거의 농구를 지배했는데 서부 그 플레이오프도 근데 약간 아쉬웠던 게 두 선수가 막히고 또 두 선수가 아프면은 사실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클레이 탐슨이 명예회복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보스턴보다는 저 약간 이 예상 외의 팀 인디애나 페이서스. 네. 저는 젊은 팀이 이기는 맛을 알면 정말 무서워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칼라일 감독이 온 다음에 매 시즌마다 10승씩을 더하면서 지난 시즌에 40승대에 진입했습니다. 아마 올 시즌에는 50승 후반대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별한 전력 보강은 없었지만 할리버튼 선수와 시아캄 선수의 시너지가 더 나고 또 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25세 이하의 또 뭐 TJ 맥코니라든지 뭐 에런 니스미스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기는 맛을 알면 알수록 더 빠른 농구, 더 재밌는 농구 펼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 시즌에는 동부에 또 정상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디애나 전형적으로 무리수거든요. 전형적인 무리수. 아까 1차원적인 산수라고 하셨는데 시즌별로 10승씩 올라갔으니까 이제 50승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같은. 예, 저는 잠재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네, 저희가 누굽니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죠.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인데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이제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풀어본 썰을 토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를 두 분이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5일에 열리는 덴버 너게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경기. 네, 덴버 고산지대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덴버는 뭐 불과 지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었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1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전력을 잘 보강했고, 덴버도 켄타베스 칼데르 포프가 나갔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을 데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뭐 미리 보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 이 경기가 아주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25일 같은 날인데요. 네. 뉴욕과 인디애나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이 두 팀도 사실은 뭐 굉장한 라이벌을 갖고 있죠. 뉴욕과 인디애나는 90년대부터 플레이오프스 만났을 때부터 접전을 펼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도 90년대 자료화면이 나갈 정도로 굉장한 또 라이벌의 역사가 깊은 팀이고요. 네. 또 실제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스 만나서 두 팀이 7차전까지 간 접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상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노바 닉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빌라노바 대학 주역들이 우승 주역들이 뉴욕에서 다 같이 뭉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런슨 선수도 있고, 네, 또 조시 하트 선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뉴저지 브루클린 네츠에서 이 브리티스라는 선수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 역시나 또 빌라노바 대학 출신입니다. 서로가 좀 굉장히 원했던 사이이고 또 굉장히 합을 잘 맞췄기 때문에 좀 더 폭발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뉴욕을 꺾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폭발력을 보였는데 그때 약간 할리버트 선수가 그때부터 몸 상태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았었거든요. 아마 100% 건강한 몸 상태에서 서로가 맞붙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농구가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인디애나 같은 경우 화력이 대단한 팀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140점 이상 넣은 경기만 10번이 넘을 정도로 농구에 좀 상식을 뛰어넘는 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만났을 때 공격력 상당히 좀 어떻게 나올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이 지목해 주신 이 두 경기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NBA의 시즌 예측과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썰을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역시나 또 농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 중간이라도 한번 점검 다시 하시죠. 이게 월마다 한번 상기시켜줘야지 더 많은 분들이 또 스포츠에 관심 갖기 때문에 네, 매월 필요합니다, 이게. 네. 저도 동의하고, 사실 NBA 프리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NBA도 좋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스포츠 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